형님한테 좀 전화해서 토론해달라는 얘기도 있네요. 좋게 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반박 영상, 적용 영상을 올립니다. 뭘 좋게 풀고 싶은 건지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턱형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방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턱형의 계약 관련 논란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유튜버 덕자, 최대오빠, 도깨비, 신태일, 서영관, 이완 등 턱형을 고소하겠다는 사람들과 여러 폭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폭로하신 유튜버 턱중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9일에 턱형이 또 턱중 관련 반박 영상을 찍었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대학문화 턱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턱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올해 19살이시고 네. 턱형님과 첫 만남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일단 첫 만남은 제가 이제 처음에 리액션 BJ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네. 즐겨보던 방송인이 바로 제가 따라하게 된 턱형이었는데, 그분을 따라하다가 매니저분이 계셨어요. 저거 보고 방송을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따 턱형이 탐방을 올 테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턱형이 방송을 키고 제 방송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이 시작됐고, 탐방을 오고 나서 방송을 끝내시기 전에 이제 합방을 언젠간 한번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방송을 키고 그때 찾아갔었어요. 연출된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찾아갔나요? 아니요, 진짜 100% 리얼 실제 상황으로 제가 상의 없이? 네네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또 원래 컨텐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컨텐츠가 빵꾸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합방을 하기로 했고 첫 합방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게 됐고. 네. 거의 뭐 4년 정도 쭉 관계를 이어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동안 좀 좋은 사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오늘 올린 영상에서 턱형이 저의 믿음이 깨졌다고 하죠. 저도 믿음이 좀 많이 깨져서 그런 게 아닐까. 어떤 부분에서 좀 믿음이 깨졌나요? 계약하기 전날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이 계속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신뢰가 좀 깨졌다. 네. 지금 덕자 사건이 정확하게 2019년 10월에 터졌으니까 턱중님은 3달 후인 1월에 폭로를 하셨는데, 3달 후인 지금 시점에 좀 뒤늦게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늦게 폭로한 이유는 증거와 자료를 어쨌든 저도 모아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턱중님이 피해받은 것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계약하기 하루 전날인 그때 이제 턱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개인 계정을 판매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었고,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면 키우는 걸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페이스북 계정을 팔아주는 대가 같은 걸로 이제 페이스북의 판매 금액 절반을 나누자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게 됐죠. 그분 덕에 뭐 큰 것도 있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절반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의 계좌로 페이스북 판매 금액을 받게 됐는데, 정확히 그때 입금된 돈이 230만 500원이었어요. 그때 저도 돈이 너무 적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인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덕자님 사건이 터지면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들 수밖에 없지 사실상. 네. 오모를 통해서 이제 회사 쪽에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내역서 이런 거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다고 연락을 받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페이스북 판매 금액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판매한 금액이 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85만 원 정도가 오모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된 거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이제 요구하니까 그거는 입금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턱형이랑 절반으로 나눴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 계정을 저 혼자 키운 거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지금은 현재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2016년 10월 13일에 630만 원 입금을 했는데, 이게 턱중이가 받은 게 아니라 턱중이 이름으로 턱형이 받은 겁니다. 5대5 계약이니까 630에서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15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30만 원이 들어왔고, 이거는 어느 나라 계산인지. 2016년 17년 정도에 페이스북 계정을 팔았는데 2019년 11월 9일 카톡이에요. 처분은 고모님 계좌로 입금했던 내역이야. 미정상 금액 85만 원 다빈이 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될 거야. 이건 2부에서 다룰 거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준 건 아니다. 16년 17년에 팔았는데 2019년 11월에 10월에 사건 터졌으니까 덕자 사건 터지고 논란이 되니까 그 뒤에 도깨비도 정산을 해주고 턱중이도 정산을 해준 겁니다.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 이제 유튜브 계정은 이제 회사와 첫 계약 당시에 유튜브 제가 혼자 키우던 계정이 있었어요. 구독자 거의 한 5만 정도 되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회사랑 계약서를 쓰고 열심히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 약 거의 14만 명 정도를 그런 팬층을 보유했었어요. 제가 회사랑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좀 쉬고 있을 때 제 유튜브 14만짜리 이제 유튜브 계정을 갑자기 말도 없이 이제 상의도 안 하시고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른 분에게 그 계정을 이제 키우라고 양도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덕자
회사 거 뺏어가듯이.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너는 그냥 새로 키워서 다시 만들어라. 본인은 좋은 의도로 턱중이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계정을 새로 파서 하자. 그래서 새로운 계정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다. 턱중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남은 계정은 누가 갔습니까? 계정이 지금까지 3개 만들었는데 2개가 뺏겼고 2개 중 하나가 최대오빠님이죠. 최대오빠님한테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영상을 또 올렸죠. 덕차 사건, 도깨비 사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턱중이도.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까 통화가 됐는데 안 되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대오빠님.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턱중이 계정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블랙리스트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처음 만나기 전에 이제 제 개인 기존 채널이 있었어요. 개인 기존 채널을 이제 운영하다가 거기 블랙리스트에 합격을 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실장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에 14만 유튜브 계정이 보유하고 있으니 이 계정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회사 채널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욕을 좀 많이 먹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상관없다. 형만 믿고 따라오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가고 보니 알고 보니 턱중이 계정이더라고요. 그게 턱중이 계정을 최대오빠님이 쓰니까 당연히 둘 다 욕먹는 상황이 될 텐데 왜 그런 판단을 한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댓글이랑 이런 걸 다 막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조용해질 거다 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없었고. 계획이 플랜 B, 플랜 C까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야 돼. 막상 욕을 먹기 시작하니 또 새로 채널을 파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턱중이랑 저는 욕이란 욕은 다 먹은 상태인데. 최대 오빠님 그때 당시 엄청나게 욕 먹었었죠. 턱중이 계속 막 뺏은 걸로. 세상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때 당시 좀 심정이 어땠나요? 턱중이랑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네. 눈치도 많이 보였고 너무 동생한테 미안했고 아무것도 몰랐었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턱중이한테 미안한 것도 되게 컸고 화도 많이 났었죠. 턱중이 말고 이제 그 턱형한테. 그 채널은 지금 어디 갔나요? 채널을 다시 파라고 해서 다음에 제 블랙리스트 도전을 했던 채널은 누구한테 판 거 같고 그 턱중이 14만 계정이었던 거는 제가 그냥 이거 예상하기로 이제 아카 에이전시 채널을 치면 아카 에이전시 브이로그인가가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한 10몇만이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에 제가 받았을 때 한 1만 명 정도 깎이고 브이를 계속 깎이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카 에이전시 브이로그 채널이 턱중이 채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턱형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00만원 수익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이제 제가 유튜브 수익과 광고 수익을 합쳐서 이제 800만원을 번 적이 있어요. 오늘 턱형이 반박하는 영상에서는 제대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800만원을 번 적이 있는데 그 회사와 5대5 배분을 하고 제가 받을 돈 400만원인 제 수익을 턱형이 관리하겠다면서 자기에게 이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10만원, 20만원씩 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한 적이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 계약서에서는 5대5였는데 두 번째 계약서에서는 지금 현재 6대3입니다. 턱중님이 4죠? 네.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을 대로 계약서가 바뀌는 형식인 것 같은데 덕자님도 그렇고 도깨비님도 그렇고 오히려 좀 올라가는데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턱형이 지금 카톡이랑 문자로 좋게 풀자, 좋은 방향으로 풀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유튜브 채널을 턱중이한테 돌려주면 턱중이 좋게 풀 의향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김태현 변호사님을 통해서 턱형 고소하기로 했고요. 고소가 진행되면 추가로 고소 진행 상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턱형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딱히 해줄 말이 없네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던데 3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약간 좀 비꼬듯이 말하는 거하고 좀 조롱식이 있었는데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반박을 또 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비꼰다 이런 식으로 찍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럴 의향은 없었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웃기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형님한테 좀 전화해서 토론해달라는 얘기도 있네요. 좋게 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반박 영상, 적용 영상을 올립니다. 뭘 좋게 풀고 싶은 건지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 받네요. 안 받으시는 거 같네요. 뭘 좋게 풀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고 그리고 좋게 풀자면서 또 저격을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정확히 당일 새벽 4시에 카톡이 왔었거든요. 좋게 풀어보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이 올라온 거 보면은 좋게 풀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도깨비님하고 지금 덕자님이랑 심태일님이랑 등등해서 추가적인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본인은 저격을
안 했었잖아요. 폭로를 안 했었고. 아, 네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저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공감되고 마음이 좀 아팠었죠. 현재 자신이 받은 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본을 쓰고 읽으실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현재 상황보다 나은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새 채널을 만들었고, 어쨌든 제 계정이고 제가 키워놓은 유튜브 계정이기 때문에 턱형 회사가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재산상에도 이제 안 잡히려고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재산상에도 많이 안 잡히려고 현금 거래를 많이 한다. 아하, 이게 자백이 나와버렸네. 턱형님 일단 신고도 할게요.